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장 진단과 분석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한 주 힘차게 다시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가 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뭐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뭐 CNBC 이런 속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쉴 때 됐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어차피 매수하는 기회가 오니까 네. 너무 포모 느끼지 마시라고 불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조정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좀 쉬는 동안 방송을 좀 쉬는 동안 지켜봤는데 그냥 적절하게 쉴 때 돼서 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쉬어간 시점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그동안은 뭐 그냥 계속 좋게만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좀 숫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사실 잘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나중에 더 숫자를 잘 내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순이익이 그쵸. 줄어드는 효과가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당장은 순이익이 빠질 수 있긴 있지만 이제 추후를 봤을 때 확실히 이쪽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를 각 기업들 특히 M7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더 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더 좋은 소식이 되지 나쁜 소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숫자를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더 강한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자들이 뭐 역대, 최대 이런 글자들에 놀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이 관세 해방의 날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보였다. AI 거품 우려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답변에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뭐 몇 년도 이후에 최악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뭐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화폐 가치도 많이 달라졌고요, 물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를 그대로 뭐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하기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 되게 편한데 저도 좀 자주 드린 편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걸 정확하게 똑같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릅니다. 다르고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협상이 지금 잠깐 물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있지만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인 안 했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일단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외부적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변동성이 발생하는 건데 너무 크게 뭐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 항상 네.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드디어 이제 뭐 한 달과 최장 기록을 다 넘기고 나서 오늘은 좀 이 셧다운과 관련된 어떤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뭐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 좀 가닥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고 봐요. 뭐 화면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공화당도 안 거죠. 민주당이 척추모 지키려고 한다라고 뻔히 아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 개선책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뼈가 있고 핵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렇죠. 내가 내놓은 거는 이제 어떤 거 내놨습니까? 뭐 오바마 케어 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페이 해라 이렇게 맞아요. 네. 내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바마 케어 그냥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오래 끝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되게 소모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슬슬 미국의 국민들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여행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좀 애매한 맞아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서로 아마 압박을 느낄 거예요. 공화당은 민주당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딴 거 아니고 지금 오바마 케어 그거 하려고 척추모 지금 커버링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민주당은 또 이게 트럼프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도 알죠. 이제는 정치적 쇼 그만해라 이런 느낌을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과연 이게 해결된다 해가지고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살아날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 사실 그거 지금 궁금해요. 지금 네. 시장이 쉬는 이유가 저는 셧다운이라 생각 안 해요. 아, 네, 셧다운은 그냥 요만큼
뭐 한 1-20%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거지 셧다운이 해결된다고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이제 좀 뭔가 편안해졌다라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자금이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고 여전히 바로 미국은 아마 돌아올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 주도 보시면 실적 스케줄이 빡빡해요.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빡빡한데 아마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돌아올 것이고 만약 이번 주에 이제 이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한 2-3일 정도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엔 다시 이제 기업들 실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져보는 거죠. 순이익 따져보고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항상 미국의 어떤 어닝 시즌에 있었던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어닝 시즌 저는 그냥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수 있겠지만 투자가 좀 많이 늘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네, 순이익이 그쵸. 줄어들고 EPS가 줄어들고 근데 시장도 이걸 이제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경기 침체가 되게 심했을 때 뭘 보시라고 그랬냐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지 이어가지 않는지를 제가 보시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이제 뭔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면 투자 안 합니다. 그쵸. 그냥 딱 걸어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투자했고 그게 음. 지금까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좋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10걸음 전진을 위해서 한 2-3걸음 쉬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3을 기록하면서 거의 뭐 2022년 여름 이후로 거의 뭐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진짜 이제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잠깐 제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소비 심리, 특히나 연말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 심리 지수가 발표된 시점이 어제 조사해서 오늘 발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과거 걸 해서 네.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건데 이제 그게 조사된 시점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협상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던 그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만나기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그렇네요. 풀렸죠.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끝. 네,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네. 걱정은 우선 할 필요 없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저희 뭐 특징주 시간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테슬라. 네. 사실 이제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이 1조 달러 보상안이 승인됐다는 점을 체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금요일장에 좌르륵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서 네. 지금 시점에 월가의 시각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대표님 의견 너무 궁금해요. 저요? 테슬라 사실은 이번에 이 보상안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 전에요. 네. 보상안이 통과될 것이다 안 통과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날마다 테슬라 주가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투자자로서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첫 번째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주가가 올라서 네. 두 번째는 배당인데 배당 얼마 안 주니까 테슬라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은 이 보상안을 다 받으려면요 주가가 7배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와, 6배, 7배. 싫을까요? 너무 좋은데? 그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 약 물고 무조건 해내겠다라고 이제 했고 사실 지난번에 1차 보상안 예전에 했었던 그 보상안도 네. 되게 금액이 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되겠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실제로 이게 되겠냐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됐고 시간 확 당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네 이 사람 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금액이 크니 안 크니라고 하는데 일단은 투자자로서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주가 7배 올라가는데 할만하죠. 딴 거 다 매도해서라도 사실 이거 테슬라 사고 싶지 않을까요? 7배인데 여러분 그쵸. 네. 템베거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주주 입장으로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고 이에 따라서 뭐 데나이브스나 아니면 캐시우드 같은 분들도 무조건 이건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다,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이건 통과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주주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보면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와서 마음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가 상황이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만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맞고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나 다른 쪽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관할하고 있긴 하지만 지분 관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밸류를 줘야 될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확실히 최근에 보면 이제
ESS나 아니면 이제 슈퍼차저나 이 다른 수익들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2차 전지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됐는데 테슬라가 예전에 자동차 파는 기업에서 이제 ESS 쪽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포트폴리오가 사실 좀 재편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넣으래 넣고 빼래 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상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 테슬라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의견 그대로 바이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뭐 테슬라가 사실 지금도 이 고평가 논란이 일부 제기되면서 상방에 대한 제한이 좀 있긴 한데 또 한 번 시총 8조 달러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격 인하, 거의 지금 시중 가격의 거의 60에서 한 75% 정도 인하를 하는 그런 대책을 좀 발표를 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비용 지원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관련 제약사들은 한동안 수익성 압박을 좀 입게 될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게 될지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약을 사보신 분들이나 병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비싸요. 아, 실제로 정말. 제 주변에 네. 제가 없나 했는데 이 비만 치료제를 주사를 맞아본 친구 한 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던데요. 게다가 네.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맞고 나니까 또 후유증, 컨디션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야 이거를 이 비용 주고 이게 물론 이제 정말 과한 비만 정말 살을 빼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약이라고 나온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다이어트로 붙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이번에 2기 준비하면서부터도 이제 이 제약 약값 인하에 대한 걸 신경을 되게 많이 맞아요. 썼습니다. 그랬죠. 사실 이거는 미국의 고질병이에요. 약값 인하해야 돼요. 근데 제약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항상 이제 처음에 약을 개발하면 이해는 해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처음에 많은 비용을 벌어야지 라이센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비용 못 버니까 나중에 이제 제네릭 나오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과도한 이익을 거뒀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권으로 이제 로비도 엄청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인데 트럼프는 이제 너무 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언론들은 막 미국 모든 국민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지지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화제가 근데,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런 액션들이 각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어떤 예상하고 있는 수익, 내가 이 약을 냈을 때 이 정도 해에 몇 년 동안 얼마의 수익을 거둘 거야 하는 그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게 항상 고민인 거는 기업의 이익 추구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 생활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항상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인데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가격을 낮추면 네. 끝날 거라 보는데요.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것만이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싸지니까 다른 기업들도 더 배터리를 많이 사면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약값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고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여러 가지 제약들 지금도 주사 한두 대 맞으면 너무 비싼 가다실 같은 약들 좀 있으면 라이센스 끝나거든요. 맞아요. 가격이 반 네.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3번 맞아야 되잖아요. 몇 개월 사이로. 근데 그런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트럼프 편이긴 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약기업들 많이 해먹었잖냐. 적당히 하자. 딱 이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주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에요. 매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만큼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동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흐름을 좀 확인을 했는데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이 이슈는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위고비 출시 전으로까지 주가가 내려왔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보유자 외에 주워가는 기회도 될 수 있을까요? 노보노디스크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화이자랑 붙었죠. 새로운 그리고 기업을 끝났죠? 인수하기 위해서 네. 끝났는데 이제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빠졌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간에 항상 이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민인데
매출의 파이프라인이 한 곳만 있으면 이거 여기가 잘려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네. 싶어하는 게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고민이거든요. 음. 근데 노보디스크는 그렇기 위해서 이번에 인수를 고려했던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인수하면서 아 우리 이 비용 초반에 다 줄게. 천천히 안 주고 한 방에 다 줄게. 배포 이렇게 있게 되게. 했던 건데 네. 밀린 거죠. 이거 아. 조금 이제 시장에서 욕을 먹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왜 뒤늦게 나서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음. 욕을 먹었고 화이자가 좀 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노보디스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노보디스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약 기업들 만일 저러다가 만일 하나만 밀다가 뭐 비슷한 약들 많이 나와서 이제 회사가 막 거의 이제 날아가는 시점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딴 데서 이거 인수해요. 아. 네, 딴 데서 인수해요. 네. 노보디스크 같은 기업들 만일 뭐 주가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막 휘청휘청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화이자 CEO죠. 저 이거 인수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보통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수하게 되면 또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노보디스크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기업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이제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항상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근데 네. 그거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일단 스테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좀 지켜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켜볼 타이밍. 노보노디스크는 이 파이프라인 다각화라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볼 텐데 우선은 지난주에 5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좀 팔았었기 때문에 아, 우리 시장에 외국인 참 잘 들어와라고 하다가 11월 들어서 분위기가 확 좀 바뀌어 버렸어요. 아, 이런 부분 좀 이어질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쉴 때 돼서 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디서 했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매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대형주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이 물량이 과연 우리나라를 아예 빠져나가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만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아. 아예 우리나라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건지 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에서 돕니다. 내에서 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로 그래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리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말고 나머지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주장을 했었던 이유가 그건데 중요한 건 이제 숫자예요. 이번 3분기 때 숫자가 과연 어떻게 나오냐 따라 가지고 그 수급을 받아가는 기업과 받아가지 못하는 기업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최근에 이런 흐름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외국인들이 뭐 차익 실현도 하고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수급의 흐름이에요. 우리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다행히 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시점에 봤더니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까지 나란히 1%대의 상승불을 켜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시장의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 투자자들이 이제는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네. 특히나 좀 지난주에 4천선을 내어주고 나서 와, 막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동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인버스 투자 어떻게 보세요? 인버스요. 뭐 보통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인버스는 단기 투자하셔도 돼요. 네. 네, 인버스 단기 투자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걷어들일 준비하시고요. 오래 못 갑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타이거 레버리지 이렇게 상승 쪽에 베팅하는 걸 좀 중장기로 묶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실제로 한경에 제가 한 8년 방송하면서 레버리지 매수하시라고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불과 한두 달 전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레버리지는 좀 끌고 가셔도 되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짧게 해치 차원으로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아마 수익을 거두실 텐데 요거 길게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로 좀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커버드 콜 나오죠. 커버드 콜 할 때 아닙니다. 커버드 콜은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그래요? 네. 증시 하락기로 들어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커버드 콜 이게 특성 자체가 이제 조정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하락기로 들어갔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상승 랠리 끝나고 이제 하락장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혹해가지고 괜히 또 매수하셨다가 이거 한번 또 날아가면 또 순식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차라리 인버스가 낫다. 근데 인버스도 단기적으로 자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찌 보면 지금 이 안에 또 시장에 대한 진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딱 궁금하셨을 부분들 꼭 해소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버스 투자는 좀 짧은 호흡으로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단에서 저희가 앞서도 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에서 좀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요일장의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그래도 다시 한번 금요일에는 좀 삼성전자를 담더라고요. 반면 뭐 외국인이
이제 SK 하이닉스에는 개인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표주를 두고 개인과 외국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엇갈리고 있다. 이 둘 중에서 지금 시점의 매력도는 사실 항상 키포인트로 HBM4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드릴 말씀 다 그거고요. 삼성전자를 HBM4 시대로 넘어가면은 SK하이닉스가 이기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는 초미세 공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SK하이닉스는 항상 이제 TSMC라는 이제 친구가 있어줘야지 HBM4를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 공정이 되기 때문에 HBM4를 베이스 다이부터 위에 쌓는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HBM4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HBM4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측에 삼성전자가 이제 칩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리드를 다시 삼성전자가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낸드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으로 가는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폭 조금 줄이고 있네요. 98,3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장 흐름 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도 상승폭 조금은 줄었습니다. 58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 여러 기업, 두산이나 하이브, LG생활건강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있고 이번 주 시장을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저희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가 좀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쉴 필요가 좀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럴 때 다 벗기가 진짜 편해요. 실적 발표됐죠? 숫자 확인됐죠? 근데 주가가 밀려요. 그럼 이제 왜 밀릴까라고 좀 지켜본 다음에 외부적인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기업 사면 됩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가 아예 상승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잠깐 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상승 계속할 때도 계속 제가 말리면서 예전에 2000년도 초반 상승 말씀드리면서 코스피가 3배로 가는 그 시장 가운데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지수 기준으로 밀어버리는 종목은 거의 뭐 3, 40% 밀겠죠? 잘못 사면은 네, 그런 시기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쉼은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 연말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자리 있을 겁니다. 네, 그 전에 조정은 끝날 것이고요. 그리고 빠르면 1, 2주 안에 이제 셧다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외부 문제들이 좀 사라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리가세 25% 나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나이스예요.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풀려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수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내년쯤에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지 마시고 지금 정권에 하지 마시고요. 다당으로 넘기시든가 뭐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눌림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이게 끝났다라고 사실은 보이진 않아요. 한 70% 정도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후속타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눌리면 그냥 매수한다는 전략 아니면 뭐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조금씩 담아간다는 전략이 이번 주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에 지금 분위기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딱 거의 2분 전에 나왔네요. 미국 상원 여야 의원들이 신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전략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